네, 집중 분석입니다.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국민주가 된 삼성전자에 대해서 진단과 함께 앞으로의 방향성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IT 반도체는 증권가에서도 다 이분의 리포트를 참고합니다.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 노근창 센터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예. 이제 한참 바쁘실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이제 삼성전자의 예.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요. 예. 어떻게 나오게 될까 분명히 안 좋기는 할 텐데 그 안 예. 좋은 수준이 어느 정도 기준으로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을까가 궁금해지는데요. 예. 먼저 그에 앞서서 지금 동학 삼전 운동이라고 많이 불리는데 예.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뭐 언론에서 워낙 많이 노출돼서 예. 안 들어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무한 사랑을 받고 있는 삼성전자라서 워낙 이제 많은 분들께서 들고 계시다 보니까 내년에 주주총회는 예. 광화문 광장에서 해도 예.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데 이 현상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스마트 머니 관점에서 삼성전자를 산다면 합리적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삼성전자를 지금 가격대 한 4만 원대, 만약에 4만 원 초반에 샀다면 이제 배당 수익률만 3.5%입니다. 그리고 분기 배당을 하고, 그리고 4만 원 초반은 이제 PBR로 1배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이제 타인 자본으로 사지 말고, 빚을 내서 사지 말고 정말 자기가 갖고 있는 여윳돈으로 삼성전자를 산다면, 왜냐하면 은행 금리가 이제 실제 금리가 1%가 안 되기 때문에 예. 삼성전자 배당 수익률만 이제 한 3%대 나온다고 보면 사실 삼성전자 주가 여기서부터 안 가더라도 한 몇 년만 지나도 훨씬 낫죠. 물론 1년만 지나도 나은 거고.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빠지느냐가 리스크인데, 그래서 빚을 내서 사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기 자본, 아니면 예를 들어서 3% 이하의 금리로 조달해서 삼성전자를 장기 투자한다면 그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렴한 금리 정도는 괜찮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신용을 하거나 이런 거는 정말 좀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시간과의 싸움이 생각보다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하.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삼성전자는 분명히 올해도 실적이 작년보다 좋아질 가능성은 큽니다. 저희도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 코로나발 이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까지 시간이 길어질지는 아무도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4만 원대 삼성전자는 상당히 안전하지만 그것도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게 맞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ROE 관점에서 보면 삼성전자가 작년이 10%였거든요. 그리고 작년이 되게 안 좋았는데도 영업이익이 27조가 났고, 그리고 순현금이 95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년 전에 우리 금융위기 때랑 비교해 보면 삼성전자가 2008년에 6조 대 영업이익이 났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순현금 자체가 10조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면서 삼성전자의 순현금은 거의 10배 가까이 증가했고, 그리고 영업이익이 작년에 나빴는데도 그때보다 거의 6배 이상 증가한 회사이기 때문에 4만 원대 삼성전자는 저는 상당히 안전하다. 다만 그 투자도 동학개미 운동이 이기려면 무기가 좋아야 돼요. 무기가 좋으려면 시간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당연히 여유 자금으로 투자를 하고, 그리고 좀 길게 보고, 아니면 배당만 받아도 돼요. 이 4만 원대의 주가는 언제든지 이 코로나 위기가 사라지면 5만 원대도 갈 수 있고 6만 원대도 갈 수 있는데, 설령 그게 가는 시기가 늦어지더라도 예를 들어서 여유 자금을 했다면 그 은행에 돈 넣는 것봤자 세월호 하면 1% 이하인데 삼성전자는 3% 배당 수익률이 꾸준히 지금 주가에서는 나오기 때문에 그런 여유로 본다면 저는 좋을 거고, 설령 또 상속도 해도 돼요. 사실 주가가 빠지면 상속할 때 아시겠지만 정의할 때도 그렇고 세금 안 내잖아요. 예를 들면.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그냥 좀 그런 전략으로 접근한다. 스마트 머니 관점에 접근한다면 저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그래 봅니다. 신용이나 이런 빚내서 투자하다 보면 어떤 시장에 쇼크가 충격이 왔을 때 일정 정도 밀려버리면 반대 매매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팔리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안정적으로 어차피 현금 가지고 있을 거면, 어차피 은행에 돈 묶어둘 거면 그 정도의 투자는 괜찮다. 그렇죠. 그리고 왜냐하면 분기 배당도 하고 배당 수익률이 3% 이상입니다. 4만 원대는. 그래서 여기서는 또 밀려도 빨리 4만 원대는 보고 나거든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별로. 그리고 삼성전자 현금 자체가 지금 순현금이 거의 100조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당장 궁금한 건 실적에 대한 부분이니까요. 실적 부분, 특히 이제 코로나의 영향에 우려가 되는 부분이 가전 쪽, 휴대폰 쪽이거든요. 여기는 어떨까요? 저희가 봤을 때는 사실은 급격히 나빠진 게 3월부터입니다. 그래서
2월 달까지만 해도 그 삼성전자 IM 사업부 실적이 그렇게까지 나빠질 거라고 안 봤는데 3월부터 특히 뭐 매장에 나가지를 못하니까 특히 갤럭시 S20은 상당히 비싼 제품인데 그걸 온라인으로 구매하기는 힘들 겁니다. 매장 가서 할인도 받고 뭐 예를 들면 경품도 받고 그렇기 때문에 해서 IM 쪽 실적은 지금은 2조 초반까지 2조 원래 중반 봤거든요. 2조 초반인데 문제는 1분기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IM은 지금은 오늘도 애플이 발표했지만 애플 북미 매장 오픈을 또 연기한다고 했어요. 예. 그래서 2분기가 IM은 직격탄이고 TV가 중심이 되는 컨슈머 일렉트로닉스도 뭐 공장도 지금 뭐 가동이 안 되지만 매장이 문을 닫은 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완제품 쪽은 1분기는 그나마 괜찮아요. 2분기가 상당히 좀 저희도 왜냐하면 저희가 삼성전자가 뭐 2분기에 자체 생산 기준으로 한 6천만 대 좀 넘게 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그것만 자체 생산 기준으로도 어쨌든 6,800만 대 정도 봤는데 지금은 6천만 대도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분기 전체 출하량 그리고 예. 삼성이 이제 부품 회사한테 주는 포캐스트가 있거든요. 과거에는 3개월 이상을 보여줬어요. 근데 지금은 한 달 말고는 보여주질 않습니다. 포캐스트를. 자기들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 상태에서 뭐 언제 매장이 문 열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2분기 실적에 대해서 1분기 실적보다는 2분기 실적에 대한 그 좀 경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가 있으니까 버틸만 한데 문제는 이제 휴대폰 관련해서 부품 벤더 업체들이 걱정이 되거든요. 네. 뭐 일단 리스크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중소 부품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지금이 일시적인 어려움이라 하더라도 분기 실적이 나쁘면 이 주가에 상당히 좀 충격을 받고 회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 부품 회사에 대해서는 지금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각국의 공장도 멈춰서고 있고 매장도 아직 열지 않고 있는 네. 그런 상황들은 유의하시면서 보셔야겠고요. 삼성전자로 다시 돌아와서 반도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요즘 집에 계속 있게 되잖아요. 예. 인터넷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디램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예. 전해지고 있고요. 예. 작년 말부터 디램 가격이 조금 반등을 나타내고 예. 있긴 한데 예.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예, 일단 디램도 이제 크게 여러 종류가 있지만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세 가지 정도만 이제 점검을 하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모바일 디램이 전체 디램의 40% 정도 됩니다. 이 제품은 1분기에도 가격 하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1.5% 정도 가격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서버는 이제 전체 수요의 한 30% 조금 넘는데요. 서버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 지난 4분기 대비해서 한 7% 이상 가격 상승이 있고요. 참고로 3월 달에도 5%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2분기가 중요한데 2분기에도 20% 이상 가격 인상이 있기 때문에 서버 디램 아까 지적하신 대로 방금 지적하신 대로 원격 근무 그다음에 뭐 원격 뭐 예를 들어서 의료 그리고 주로 집에만 있고 하다 보니까 다양한 뭐 홈쇼핑이 이런 거를 많이 할 건데 실질적으로 그런 거와 관련된 클라우드 수요가 많아지면서 2분기에도 저희가 지금 서버 출하량을 올해 지금 보니까 1분기가 한 300만 대 그러니까 작년 1분기 대비 1분기 서버 출하량이 7% 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분기 같은 경우에도 서버 출하량은 한 330만 대, 그러니까 작년 2분기 대비해서 한 4% 늘어요. 그러면 하반기에 혹시나 이 좀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업들의 투자도 많이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도 있는데 하반기도 저희가 보니까 뭐 증가율 자체는 크지는 않지만 하반기 출하량도 상반기보다는 뭐 최소한 300만 대 이상의 출하량은 가능할 거기 때문에 유일하게 지금 완제품 중에서 안전한 곳이 서버다. 그렇게 서버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것을 다 고려했을 때 이번에 실적은 어느 정도 나올까요? 저희는 사실 뭐 이미 보고서를 썼기 때문에 뭐 저희는 6.25조로 6.3조 가깝게 썼습니다. 메모리 가격이 또 움직였고 거기다가 원화도 약세였기 때문에 근데 지금 3월 달에 또 급격히 스마트폰이나 이런 쪽에서 좀 비용이 좀 더 반영된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최근에 리포트는 보면 뭐 6조 이하로 나오는 것도 있는데 근데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6조. 근데 1분기 실적은 예. 저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2분기에 과연 서버 디램 가격이 오르는 효과가 스마트폰과 그다음에 우리 TV 쪽 이익 감소 폭을 상쇄하느냐 이게 오히려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나오는 잠정 실적보다는 예. 1월 말에 나오는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과 2분기의 가이던스가 주가에는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확정 실적과
그다음에 이제 그 2분기에 대한 가이던스. 2분기 가이던스는 어떻게 잡고 계세요? 저희가 삼성전자라면 저는 보수적으로 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항상 삼성전자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많이 나오는 기업이에요. 근데 이렇게 매크로의 불확실성이 클 때 아주 공격적인 가이던스를 주지는 않을 거고 가장 워스트한 가이던스를 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지만 메모리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서버 쪽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1분기 대비 감익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설령 스마트폰하고 TV가 많이 안 팔리더라도. 예. 어찌되었건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네요. 영업이 6조 원대를 잡고 계신데 그러면 이 실적을 근거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은 어떻다고 보세요?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뭐 P 밸류에이션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뭐 소비자가 계속 소비를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만 PBR로 본다면 이제 한 뭐 올해 북밸류가 4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PBR 한 1.15배 정도이기 때문에 ROE가 올해 반도체 때문에 ROE가 작년에 10%였는데 올해 한 12%로 개선되거든요. 그럼 ROE가 개선되는데 PBR이 작년 평균보다 낮아지는 거는 분명히 밸류에이션상 매력은 상당히 큰 국면이다 그렇게 봐집니다. 그러면 산다 그러면 4만 원대에서는 계속 괜찮다. 4만 원대에서는 좀 긴 호흡을 보시면 빨리 복원할 수 있는 주가라고 봐요. 거기다가 배당까지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좀 길게 본다면 어차피 지금의 뭐 상황은 최소한 2, 3년 뒤에는 언택트 관련된 것들 그리고 클라우드의 중요성 아마 포스트 코비드 19는 많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뭐 반도체랑 이런 큰 흐름에는 상당히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 같고요. 다만 단기적인 실적에 따른 주가가 바로 탄력적으로 올 초에 갔던 6만 원으로 빨리 복원한다는 거는 좀 그 부분은 좀 너무 좀 신중함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여전히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데 혹시 그 시총 30% 캠룰 적용 안 하기로 한 거 있잖아요. 악재였는데 이거 해소됐으니까 이걸로 좀 더 가진 않을까라는. 뭐 제가 봤을 때는 사실 ETF든 뭐 패시브 펀드에서 그 30%를 잘 지키지 않았던 데도 많아요. 그걸 미리 또 이제 그렇게 감안해서 안 채운 데도 많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주가가 뭐 오르고 그러지는 않을 거고 최소한 하락 압박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제 시총 30% 상한제라는 걸 잠깐 설명해 드리면 그 ETF나 이런 그 펀드 구성을 할 때 시가총액이 삼성전자 한 종목이 30%를 넘어가면 그만큼 기계적으로 기관이 이제 매도하도록 돼 있는 시스템인데 이제 물량 부담이 있었던 건데 이 어떠한 하방에 대한 악재는 해소가 됐다라는 측면 그런데 이게 그렇게 큰 호재로까지는 안 보시네요. 미리 또 그게 맞게 30%안 되게 설정되어 있는 ETF가 되게 많고요. 두 번째는 뭐 그거에 매물이 안 나온다고 해서 누가 그 이상으로 사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지금 매크로 환경에서는 공격적으로 살 가능성은 적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동 부분은 주가 하방 압력은 완화시켜주지만 이게 견인하는 촉매제는 되지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저 그러면 마지막 한 개만 딱 질문 드릴게요.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둘 중에 뭐 살까라는 고민인데 앞서서 이제 가전 쪽은 아무래도 이제 소비가 주니까 실적 타격이 있을 거고 반도체는 긴 호흡으로 봤을 때 좋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아예 차라리 SK 하이닉스 쪽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그래서 생각이에요. 이 코로나에 대해서 6개월 안에 끝날 것 같으면 하이닉스 사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게 한 1년 이상 간다. 이 불확실성이 그리고 코로나에서 유발된 경기 침체가 이제부터 본격화 돼서 경기에 어떻게 보면 나쁜 사이클 1년 이상 갈 것 같으면 나쁠 때는 돈 많고 기술 좋은 회사가 이깁니다. 그런 관점에서 긴 호흡은 삼성전자, 짧은 호흡은 왜냐하면 2분기까지 실적은 하이닉스의 모멘텀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원화도 약하고 그다음에 스마트폰 같은 거는 없고 다만 이제 하이닉스도 이제 주력 거래선이 또 스마트폰은 하웨이나 이런 회사, 애플이 있기 때문에 특히 하웨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당히 어려움이 클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장기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유리하지 않을까 그래 봐집니다.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 노근창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